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그게 금리 인상하고 굉장히 크게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의 기미만 보여도, 물론 당연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조금만 시사를 해도 시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건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중에 충격을 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사를 하고 암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시장은 계속 나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사를 하는 것과 시장이 올라가려는 것이 충돌을 해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계속되는 결과물은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한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추는 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게 창피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매도 금액이 누적으로 따졌을 때 1월 1일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7천억을 팔고 기관 투자자들이 22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실컷 오른 종목들을 제외하니까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매수더라. 그러면 실컷 올랐던 종목들은 계속 외국인 기관 매도를 받으니까 못 올라가고,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거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사니까 점차 올라간다. 그럼 나중에 이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리석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까지 주가를 올리는 거고, 못 참아서 들어가면 그게 고점이 되는 거고, 고점에서 물렸는데 조금 내려가면 물 타고 하니까 잘 팔아먹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8조 원을 팔았는데, 삼성전자 매도량이 코스피 전체 매도량보다 많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그게 2006년, 2007년과 굉장히 흡사한 수급 구도다. 물론 그때처럼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또 역사를 가장 잘 되풀이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은 결국 거기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카카오 50만원대에서 100만원 가도 2배인데 이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도 2배인데, 제가 매매한 이화전기는 3일 만에 2배를 갔습니다. 예, 물론 이거랑 완전 틀린 거지만, 그렇지만 뭔가 효용의 측면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사서 먹을 게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과정이고, 의외로 잘 버틴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 것과 비교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보면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보는 것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코스닥을 보는 걸 똑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걸 보고 요걸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더 잘 버티고 있네.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말씀드렸던 거, 3천형 패턴이 나왔는데 이건 살 수가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샀던 거고, 그게 비록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맞았던 겁니다.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부진하니까, 1위 종목이.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나빠지고 코스닥은 버틴다. 그러면 이 코스닥이 버틴다라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결국은 뜬구름보다는 숫자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이 뜬구름은 대부분 제약바이오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거품이 꺼져가는데도 코스닥이 버틴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로 승부하던 중소형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쯤이면 이 뜬구름들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올라갈 정도면 이게 뭐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돼가지고 지수 영향력이 커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보면 중소형주가 이미 준동을 하고 있고 투자 기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예, 뭔가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 종목들은 조금 재미가 없고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또 올라가니까 뭐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하고 수익하고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리스크로 따지면 사실 이온컴포텍이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었고 왜냐면 가치 근거가 없으니까 가치 근거가 있는 액트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은 편이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NHN복수도 리스크가 크지 않고 그래서 리스크하고 막 바꾼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이온컴포텍이 수익을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어쨌든 일자를 보게 될 건데 일자를 볼 확률이 30% 정도 됩니다. 1,000원대는 안 갈 거니까 10,000원대에서 넣을 거고 10,000원 되자마자 다 끊어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거래량으로 좀 한번 짚어보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1,8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에서 변동성 상단하니까 11,800원 정도입니다. 단기는 11,800원인데 거래량으로 따지면 요 당시에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그리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요때 한번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 요것도 한번 제가 다룰 겁니다. 주말에 바빠가지고 공부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주중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 요거 이제 갭에 대해서 했으면 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래가 터진 이 봉들은 몸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한 저항이 됩니다. 음봉이면 저항이고 양봉이면 지지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 꼬리가 있는 자리는 그냥 매물 소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아래는 지지선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요 거래가 터진 이 음봉 사이에 있는 구간이 어려운 자리인데 이 음봉 사이에 있는 구간 절반까지 오늘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신호다. 즉, 요 완만한 추세를 넘어서는 단기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때도 안 사다가 제가 언급했을 당시가 뭐 이때였는데 이럴 때도 안 사다가 요럴 때 이제 사게 되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더 비쌀 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지 마십시오. 오른 거니까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걸로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 낮을 때만 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젠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음봉 중간 거래가 실린 이 음봉 중간을 넘어섰다고 해서 달린다? 이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기 때문에 11,800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NHN 벅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요거를 깨기 전까지는 좋게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어쨌든 매물 소화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양음양으로 이렇게 해서 단기 매집이었고 엄청난 시세가 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버티면서 윗꼬리에서 한번 시도를 할 만한 그런 형태의 패턴을 만들었고 여기서 뭐 이거를 먹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미 바닥에서 긁었다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올라간다?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거 깨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요 선을 깨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은 어쨌든 나쁜 편은 아니었고 시장이 망가지면서 약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뭐 프로그램 매매도 규모가 있게 들어왔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유지가 평소에 없던 거래량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는 점에서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 네, 액트는 오늘 밀렸습니다. 뭐 오늘 밀린 이유가 추정을 해보면 순매수를 봤을 때 키움증권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거다. 예. 순매도는 뭐 딱히 특징은 없는데 일단 키움이 많이 매수했다는 건 재미가 없는 거고 뭐 또 연계가 되지 않을까. 2월 25일에 있는 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렸으니까 물론 뭐 시세 낼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시세 낼 때 눌림을 주고 시세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뭐 납입을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납입 연기되기 전에 나왔던 어떤 패턴들을 보면 거의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액트의 하반기 실적인데 요 하반기 실적에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매출이 회복을 했다는 점. 이 정도 매출을 유지를 하면 올해는 600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고정비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도 규모가 있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50억 이상. 예, 그런 걸 봤을 때 딱히 보유를 하는데 부담은 없지만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빨리 뭐 정리가 되고 뭔가 좀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거래가 완결이 안 됐다는 느낌이니까 예, 거기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회사 내용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5천원 아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 녹화를 안 해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인데 예, 좋아요 찍고 예, 뭐 올라갔다 빠졌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밑에까지 오는 바람에 한 2천원이 날라갔습니다. 그 평가 금액으로. 예, 그래서 뭐 제 돈 아니니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가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짜증이 난다 이런 정도. 예. 예. 이거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어서 다행입니다. 예, 좋은 결과 응원 드립니다. 예. 예. AP 시스템, TS. 저는 질문을 2개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종목 언급이 늘수록 욕심이 그것과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난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두시면 되는데 제가 또 이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아니까 AP 시스템과 TSE를 찜해놓고 망설이고 있다. 그럼 사실은 투자를 할 거면 둘 중에 하나를 하든 아니면 2개 다 좋으니까 이거를 뭐 60을 하고 이걸 40을 하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망설인다?
일단 이거부터가 뭔가 확신이 안 든다는 거니까 확신 없이 투자를 한다면 확신이 있고 투자를 해도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 못한 측면이 크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아직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욕심이 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둘 다 먹고 싶은데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확실하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 말을 듣고 두 개를 찜했는데 제가 AP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AP 시스템을 투자를 하셨다가 TSE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면 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원망 듣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 대응하신 모양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건 다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일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 강판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건데 포스코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게 대응이 잘못된 것이냐 결과 때문에 잘못된 것이냐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봉스 패러다이스 님이 세원 단타로 매수해서 3%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요것도 올라갈까 내려갈까. 만약에 여기서 먹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다면 업무 보고 일단 매도합니다. 업무 때문에 잠깐 한눈 판 사이에는 사실은 이거 조금 놔두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거를 그 수익을 다 반납하고 손실이 나서 정리를 하셨다. 손실을 보셨다. 직장인들에게 단타는 욕심인 것 같아요.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보고 파셨다면 단타 할만하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결과 때문에 다 잘못돼 보이는 거다. 손실을 봤으니까. 근데 요 과정에서 근데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3% 먹고 나오려고 했으면 일단 매도 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3% 먹고 나온다 했으면 3%의 매도를 걸어 두시거나 아예. 근데 이 매도 주문을 걸어 놓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잠깐 업무하다 보면 한 5% 6%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없애버려야 그나마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욕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물어보는 것도 욕심이고 잠깐 한눈 파는 것도 사실 욕심인 겁니다. 그 사이에 조금 더 올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부 분들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입니다. 예, 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 자체가 세용지마기 때문에 지금은 벅스를 8,000원대 파신 분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또 나중에 돼가지고 만원에 팔아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잘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왜 힘드냐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애당초 욕심 없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국세석유. 네, 요것도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것 왜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지?
예, SGC 에너지 공부해 보시고 얘기하시죠.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질문에 답을 했는데 제가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되게 황당한데, 예, 일단 공부하세요. 요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이상한 종목들 보유하고 그 종목에 굉장히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을 비난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신라젠 팩400 사기다. 예전에 글도 보여드렸는데, 오래전에 쓴 걸. 사기다 하니까 그 신라젠 주주분들이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거. 예, 그리고 티슈진에서 인보사 그냥 비싼 진통제일 뿐이다. 공부 좀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GC 에너지 공부해 보시고 얘기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또 건전한 토론으로 만드는 게 또 저의 임무니까. 자, 삼강 글라스, 이테크 건설, 군장 에너지 합병했고 군장 에너지 적정 시총 2조 원이다. 오, 2조 원 군장 에너지. 자, 그러면 군장 에너지가 상장 회사는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찾는 과정들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니까. 예. 자, 다트 전자공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군장 에너지 상장사인가? 아닌데. 근데 비상장사 치고는 뭐가 많습니다. 채무 보정도 하고, 예, 역시 2조 원짜리 회사인 것 같은데, 회사 합병 결정됐고, 사업 보고서, 예. 자, 얼마짜리라고 하셨지? 2조, 적정 시총 2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순자산 4,261억. 뭐 생각보다는 규모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익을 내는지를 봐야 되니까. 당기 순이익이 267억 원. 그러면 10배 곱하면 2,670원. 에너지니까 후하게 20배를 쳐준다 해도 한 5천억짜리 정도? 4천억, 5천억. 예. 어쨌든 숫자로 보면 2조 원짜리 아닙니다. 그러면 맞다.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매출이 매출이 아니구나. 매출이 줄었습니다. 52, 55, 48. 성장성도 없는데? 뭐 일단, 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게 적정 시총이 2조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숫자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충고를 하자면, 공부하세요, 뭐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뭘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꼭 이상한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SGC 에너지가 좋은 종목으로 주변에서 평가를 받으시려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SGC 에너지 좋은 종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런 시각도 있으시군요. 이런 건 보통 좋은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역시 숫자가 좀 부족하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온건하게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꼭 이상한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소위 표현하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 약해 보이니까. 이런 거. 예. 요거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P 시스템.
예, AP 시스템은 일단 방향을 잡았고 시장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AP 시스템이 상승을 할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뭐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뭐 아몰레드나 반도체나 이런 쪽의 제조 장비나 이런, 그러니까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인지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보장이 돼 있는데 그 기업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고 지금 제자리로 와 있는 상태.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 이거였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 기대감만큼 어떤 성과를 냈느냐? 다소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더라도 그 기대감만으로 형성됐던 주가를 맞추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투자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방향을 정했다는 건 긍정적인데 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정하고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버슈팅에서 죽으면 단기간에 여기서 3만 원에 샀다. 근데 27,000원이 돼서 단기간에 10%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봉 흐름에서도 딱히 치고 나갈 만한 거 없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성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 시각이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히 매력이 없다. 그리고 TSE는 이것도 뭐 딱히 뭐 AP 시스템하고 딱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그게 지금 이미 발표가 난 상황에서 재료로 따지면 이 재료가 식상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니까 주가는 올라왔는데 타이밍으로 따지면 아까 AP 시스템보다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TSE가 조금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가치 대비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두 회사가 비슷하고, 그리고 TSE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한 7,000원대 8,000원대 움직이다가 10배를 찍었는데 그럼 지금 와서 뭐 사봤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AP 시스템처럼 뭐 차라리 오르진 않았어, 이거랑 비교하면 이건 더 아닌 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파동, 두 파동 하고 세 파동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 좋을 때는 뭐 3차 상승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해석을 하자면 이게 1차 상승이라고 보면 이미 시세가 끝난 거고, 근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타이밍으로 보면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뭐 딱히 뭐 재미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쉘석유. 유가 상승으로 상승했다가 배당 주고 이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뭐 배당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는 다소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윤활유 쪽에서 대형차, 수입차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급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수익 보는 대로 그냥 배당을 돌려버리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시려면 배당 투자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 배당 투자 개념으로 보시려면 이 종목은 한 6월에서 11월 사이, 시장이 좋으면 한 9월 정도, 시장이 나쁘면 11월 정도, 시장이 진짜 미친 듯이 좋으면 6월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9월 정도의 투자 타이밍을 잡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배당주들이 보통 상반기에 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계속 시장 대비해서 부진하고 뭐 시장 대비해서 안 부진한 흐름도 있지만 안 부진한 날도 있지만 예, 지금 보면 이 코스피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쨌든 각도가 나쁩니다. 옆으로 가는 코스피하고 아래로 가는 삼성전자의 차이인데,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요 수급의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한껏 갖고 있었고, 이 시점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 않게 갖고 있었는데, 이 이유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차익 실현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보유할 때 자기들 주식이니까 관리라는 걸 할 겁니다. 주가 떨어지면 자기들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자기들 운용 자산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게 떨어지면 방어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도 잘 팔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대거 사면서 이제 개인 비중이 삼성전자 내에서 개인 비중이 한 7%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기는 한데,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할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늘어났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얘네들한테 돈을 왜 먹여줘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놨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100조 원 갖고 있었는데 100조 원에서 한 97조 원으로 줄였습니다. 일부 팔았는데 이걸 높은 가격에 다시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삽니다. 97조 원 됐으니까 남은 3조로 다른 거 쇼핑하지. 100조 원에서 97조 원 됐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고 삼성전자 좋으니까 다시 사야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쪽에서의 입장을 생각하면 삼성전자 안 삽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안 팔기만 해도 개인이 사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만 자꾸 팔고 있으니까 못 올라갑니다. 이 수급 관점에서. 근데 수급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그나마 제일 근접합니다. 삼성전자 같이 좋은 종목이 어딨어. 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해야 돼.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해. 그거랑 주가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 시장 대비해서 계속 약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거래가 좀 줄고 외국인 매도도 조금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렇게 부진한데 SK하이닉스는 뭐 52주 신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지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 왜 이렇게 주가 차이가 나느냐? 이걸 따져보면 SK하이닉스도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시총 100조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팔았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안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역대 최저일 텐데,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삼성전자하고 4위 같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예, 요렇게 묶어서 사면 삼성전자하고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자 500조 가까이 됩니다. 500조고 SK하이닉스가 100조, LG전자가 27조, LG디스플레이가 8조 8천억, 합쳐서 한 140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체 효과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주가 시가총액의 3분의 1도 안 된다. 거의 4분의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팔고 다시 담을 수밖에 없고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LG 디스플레이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제 시장 꺾일 거라고 미리 팔아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팔고 LG 디스플레이를 사는 게 낫다. 삼성전자를 팔고 LG전자를 사는 게 낫다.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신고가 근처니까 매도할 부분이 강하지 않으니까 잘 가고 있고, LG전자도 이미 강하게 한번 반응이 나왔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부진한 것은 요 이전의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한 3만원 정도 가면 이제 굉장히 둔해질 겁니다. 삼성전자 판 거 상당 부분이 들어와야 될 건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대체 가능한 업종군으로 옮기는 흐름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셀트리온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연결로 잡아야 되니까 영업이익이 1600억대. 오,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4분기 실적을 보면 예상이 매출 증권사 평균 예상이 523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259억, 순이익이 1817억. 이게 평균치입니다. 근데 498, 영업이익이 164, 순이익이 995.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 저조하게 나온 건 뭐 다른 이유보다도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잘 지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근데 이게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게 뉴스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예, 올해 뭐 올해 전체로 보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건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뉴스가 잘 보도되는데, 이런 건 진짜 다른 종목에서 배워야 됩니다. 언론에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나쁜 뉴스도 좋게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거, 이게 뭐 거짓말을 하는 선이 아니라면 포장을 잘 하자는 거니까 이건 다른 상장사들이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이거를 덮는 연간 실적으로의 홍보가 있으니까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난번에도, 어제도 최대 21조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뭐 FDA 승인 심사 신청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한국 승인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그 FDA 이런 거 뒤에다가 교묘하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마치 그거에 대해서 승인이 날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건 좀 심한 거고 안 해야 되는 거지만, 4분기 실적이 나빴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좋았다라고 이렇게 뉴스 자료를 내보내는 거, 이런 건 좀 다른 기업들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